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의 범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까지 총 3개의 시와 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만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이제 정의와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게끔 잘 이렇게 배분해서 적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큰 이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어떻게 이제 그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건축물이나 공장 이런 것들인데 밑에 제가 따로 써놓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사실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령을 보시면 돼요. 근데 법령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법령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편하게 좀 개념을 이해하자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권역을 보시면은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총 이제 권역을 3가지로 나눕니다. 과밀억제 권역,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옆에 지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주변에 인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과밀 억제 권역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또 이전한 사람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살 수 있게 발전을 시키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쪽 중에서 동쪽, 이쪽이 이제 양평이라든가 가평, 이쪽이 자연 보전 권역인데요. 이쪽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강 수계 보전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경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해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을 관통하는, 서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물 한강이죠. 그 한강이 오염이 되거나 한강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먹을 물이나 쓸 물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물줄기의 그 상류 쪽,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는 가평부터 양평, 여주, 이천 이쪽을 수계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쪽은 뭐냐면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이상 사람이 더 이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자.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에 더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성장 관리 권역 쪽으로 좀 이렇게 분배를 하게끔 하자. 그 자연 보전 권역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보존을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보면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 당연히 부동산이 비싸겠죠. 반대로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개발을 허용을 해주니까 이쪽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테고, 그리고 반대로 자연보전관역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을 안 하게끔 여러 가지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땅값이 가장 싼 겁니다. 당연히 발전 가능성도 가장 낮고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 권역하고 성장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이 있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행정구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을 띄시게 되면은 각 권역별로 거기 토지이용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거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사실 이걸 몰라도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내가 당장 건축을 하거나 이런데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꼭 이런 기본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다시피 정비 전략은 과밀억제 권역은 과밀화 방지, 도시 문제 해소 등을 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전 기능 수용과 자족 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자연 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한강 수계 보전과 거기서 사람이 살긴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만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개발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의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지만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권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대학과 공공청사, 공장, 그리고 판매 업무시설, 택지 조성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봐도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밀억제 권역에 땅을 샀는데 이 동네 대학이 들어올까? 4년제 대학은 어때요?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하지만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나 산업대 같은 경우도 과밀억제 권역에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서울은 안 되고요. 인천이나 경기도만 가능하고, 대신 이제 성장관리 권역 같은 경우는 전문대, 산업대도 다 가능하고,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전문대만 가능하고 산업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연보전 권역은 뭔가 수질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해를 끼치거나 뭔가 큰 대규모 개발을 해서 상수도가 오염될 여지가 있으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 땅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땅을 샀는데 이쪽에 대형 신도시가 들어오겠지? 자연보전 권역이야. 근데 거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과밀억제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산업단지로 업무단지가 갑자기 또 큰 게 또 생겨버리면 인구 더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수질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성장관리 권역에는 가능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대형 판매 업무시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대략적으로 한 4,500평 이상. 4,500평이라고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지만 이게 한 층에 500평짜리 10층짜리 건물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4,500평이니까. 예, 서울은 가능은 합니다. 서울에도 대형 이렇게 아울렛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신 가능은 하되 과밀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야 돼요. 대신 이제 성장관리 권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고, 자연보전 권역은 안 되죠. 이렇게만 보면은 과밀억제 권역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는 거,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은 웬만하면 다 되고,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을 시킬 것이라고 그런 유발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한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만 심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거지만 심의해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왜 알아보느냐. 이제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인구를 더 이상 많이 늘어나는 걸 억제를 한다.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은 인구 늘어나는 거를 권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수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정 수준 이상은 또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사니까 현재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비싼 데는 과밀억제 권역이 비싸요. 왜?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 성장관리 권역, 마지막으로 자연보전 권역인데, 투자를 할 때는 어디가 좋냐면 당연히 성장관리 권역이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준다, 그럼 당연히 과밀억제 권역이 좋죠. 왜? 비싸니까. 근데 내가 내 돈을 주고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럼 투자라는 거는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2억, 3억 벌 수 있는 어느 정도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밀억제 권역은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이 좀 크지가 않고, 성장관리 권역 같은 경우는 그런 폭이 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서 봤을 때는 과밀억제 권역보다는 성장관리 권역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띄다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성장관리권역 써 있으니까 뭐 좋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제재를 행위 제한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땅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권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매매하려는 땅에 과밀억제 권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은 좀 대형 판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학교가 들어올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과밀억제 권역의 땅을 샀는데, 이게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 동네는 과밀억제 권역에서 해제가 돼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뭐 전환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왜? 개발을 못하게 제재를 하던 것들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이제 파주 같은 데가 있죠. 파주가 성장관리 권역으로 바뀌면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특히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토지의 사용자가 많은, 모든 물건이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이상한데, 뭐 그런데 뭐가 된다더라,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수도권에도 이렇게 성장관리권역 주변으로 해서 많이 인구 유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